건즈 앤 로지스는 CD 2장짜리 더블 앨범을 기획해요. 결국 같이는 못 내고 따로 두 개의 앨범을 같은 날에 발매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Use Your Illusion 1, 2. 그리고 이 두 개의 앨범은 동시에 빌보드 1, 2위에 오르면서 말 그대로 시장을 유린합니다. 1집 Appetite for Destruction에는 앨범 전체적으로 틀이 꽉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되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건즈 앤 로지스의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장장 10분에 달하는 대곡들이 군데군데 포진해 있고, 그런 대곡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수준. 이외에도 이전에는 MSG 수준으로 첨가되었던 음악적 요소들이 메인으로 드러나는 곡도 많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1집보다 좀 더 음울하지만 덕분에 이 앨범에서 건즈의 발라드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Don't Cry, Estranged, So Fine도 제가 꽤 좋아하는 발라드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November Rain은 절대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수준이에요. 어릴 때는 그저 데뷔 앨범만 몇십 번씩 돌려듣곤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 곡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 곡은 이견 없이 엑슬로즈 최고의 역작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던 완성하기까지 약 8년이 걸린 대작 중 대작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기간 동안 피아노로만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고, 어쿠스틱 기타로만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고, 결국 피아노와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오케스트라까지 더해진 초대형 발라드가 됐죠. 피아노만 있으면 심심하던, 기타만 있으면 심심하던 노래가 그렇게 불멸의 명곡이 된 거예요. 자, 노래를 들어보면은 엑셀의 피아노 연주가 쉬어갈 때마다 슬래시의 기타 솔로가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그간 수도 없이 기타 솔로를 친 슬래시지만 전 아직까지도 노벤버 레인보다 더 빛나는 기타 솔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래시를 기술적으로 따라갈 사람은 있어도 슬래시만의 느낌을 따라갈 사람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곡 또한 오직 슬래시만이 칠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엑셀과 슬래시의 특징이 그대로 빛이 나니까 그 쿵짝 또한 특히 두드러지는 곡이죠. 들을 때마다 참 감격적이고, 특히 비오는 11월에 들으면 유독 감상에 빠지게 되는 곡이에요. 노벤버 레인 설명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 곡 외에도 이 Use Your Illusion에는 명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앨범 전체적으로는 Appetite for Destruction이 나은데, 곡의 몇몇만 살펴보면 Use Your Illusion도 결코 꿀리지 않는다, 아니면 오히려 앞선다고 생각해요. Knockin' on Heaven's Door나 Live and Let Die 같은 남의 노래도 이때 완전히 건즈 스타일로 재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건즈를 슈퍼스타로 만든 건 데뷔 앨범이지만 건즈를 전설로 만든 거는 바로 이 Use Your Illusion 앨범인 거죠. 이거는 결국 앨범당 700만 장을 판매하면서 총 1400만 장이라는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사면 두 개 다 샀지 하나만 사지는 않았다는 거죠. 퀄리티가 만족스러우니까 두 개 다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건즈 앤 로지스는 정말 세계 최고의 밴드였어요. Use Your Illusion 투어를 2년 넘게 지속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건즈는 이때 이후로 서서히 무너지면서 짧고 굵은 밴드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이지가 탈퇴하고 나머지 멤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 이후에도 전성기 멤버 구성으로 앨범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커버 앨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전성기 멤버로 만든 앨범은 딱 2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락세를 느낄 틈도 없이 밴드는 공중분해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즈는 전설, 나아가 최고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지의 탈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유지오 앨범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지가 일방적인 탈퇴 선언을 했어요. 아까부터 쭉 얘기해온 엑셀의 기행, 그걸 참고 참다가 못해 결국 폭발하고 만 건데, 밴드의 시작 때부터 함께한 친구의 탈퇴에 엑셀은 또
펑펑 울어버렸다는 말이 있고, 공석이 레니지의 자리는 이제 길비 클라크가 대체를 하죠. 투어를 해야 하니까. 자, 아까 2편에서 말씀드렸던 나 집 갈래 사건이랑 나 딱지 떼면 공연 안 해 사건이 다 이 유즈 일루전 투어 때 나온 거거든요. 이때는 메탈리카랑 세기의 합동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역시 관객들의 폭동을 이야기하면서 인심 용광로 폭동 제조기의 자리에 등극하는 엑슬, 먼저 공연하던 메탈리카의 제임스 hetfield가 공연하다가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트를 줄였는데 좀 더 일찍 나오기로 약속한 건젠 로지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뒤에 기어 나와서는 고작 9곡 부르고 공연 끝났다고 선언. 그래서 관객들이 난리가 난 거죠. 분노해서 길거리에서 홍염을 까고 뭐 차를 뒤집고. 이거는 그 당시 엑슬이 공연 내내 사운드와 모니터에 불만을 표출했고 또 목 상태도 안 좋다면서 그냥 엎어버린 걸로 아는데, 그래서 훗날 슬래시는 자서전에 이렇게 서술하죠. 이후 메탈리카 앞에서 나는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요. 이랬던 엑슬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전 면모를 선보이면서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매력을 뽐냈다는 거. 동성애 혐오적 가사로 게이들의 적이 된 엑슬인데, 프레디 머큐리 추모 공연에 나와서 엘튼 존과 함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습니다. 퀸의 상징과도 같은 보헤미안 랩소디, 그 마지막을 엑슬이 엑슬답게 채워버리고 완전히 다른 노래로 만들죠. 어떤 노래든지 엑슬이 부르면은 그 특유의 광기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입는 옷도 무슨 팬티같이 생긴 반바지만 입기도 하고 치마를 입기도 하고, 명실공히 똘끼로는 원탑이었다. 그런 다사다난한 투어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스파게티 인시던트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성기의 건젠 로지스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작곡 없는 커버 앨범이었죠. 앨범 이름의 유래는 옛날에 쫓겨났던 스티븐이 자기 마약을 스파게티라고 불렀는데, 이후에 스티븐이 자기 해고 관련해서 소송을 걸 때 스티븐 변호사가 이걸 스파게티 사건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름이었다고 하고, 이 앨범은 옛날의 하드록과 펑크록을 건지 스타일로 옮겨온 그런 앨범입니다. 몇몇 트랙에서는 초기 건지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거는 어차피 EP로 내려던 걸 겸사겸사 한 CD로 낸 거라서 그 특성만 보면은 이 집 지어널 라이스와 비슷한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전에 비하면 뚝 떨어진 차트 성적과 판매량을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음 앨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건 쉬어가는 거고 제대로 된 건 좀 이따가 나올 거라면서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후로 새 앨범은 나오질 않아요. 이미 투어 일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멤버들은 그대로 기약 없는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름 구상을 해보려고 해도 의견 차이로 실현이 되질 않고요. 들리는 말로는 엑슬은 사운드의 진보를 원했는데 다른 멤버들은 그래 보이질 않아서 실망했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다른 멤버들의 심정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현타가 엄청 세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엑슬 성격은 개판인데 거기에 밴드 주도권도 엑슬이 거진 다 가져갔고, 다른 멤버들도 이미 하나 둘씩 떠난 상태고 본인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에는 슬래시가 길비와 맷을 데리고 슬래시 스네이크 핏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하고, 또 이제 더프의 앨범이 따로 나오기도 했죠. 그야말로 기약 없는 휴식기의 돌입. 그리고 결국 1996년이 되어서 슬래시가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엔 의견차라고 했지만 훗날 자서전에서 밝힌 바로는 엑슬의 상습적 지각 그리고 독단 같은 이유가 있었대요. 당장 건지에서 녹음한 마지막 곡에서도 엑슬이 독단적으로 자기 친구 폴 토바이어스를 리듬 기타로 써먹고 자기 영역을 침범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리고 1년 뒤엔 더프 맥케이건마저 기약 없는 휴식을 견디지 못하고 탈퇴. 그렇게 전성기를 함께한 멤버가 모두 떠나가고 엑슬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나마 유즈 일루전 투어 때 함께했던 길비 클라크랑 맷 소럼도 전부 엑슬한테 갈려나가는 운명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건젠 로지스는 끝나고 소위 말하는 뉴 건젠 로지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엑슬이 자기 맘에 들게 다시 조립한 건젠은 또 잔뼈 굵은 연주자들이 포진하게 돼요. 하지만 오리지널 건젠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엄청나게 컸다. 이후 엑슬은 재결합에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받게 되죠. 그러나 이미 어긋날 대로 어긋난 관계가 회복될 일은 없었고, 엑슬은 재결합 가능성을 Not in this lifetime, 자신이 살아있는 한 재결합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